법의 들임마저 혐한 대상으로 삼아 장난치는 일본 미디어. 일본 혐한 매체들이 혐한할 수 있는 주제라면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들여다보는 재주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재주는 일본 혐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만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분명히 한국식 이름인데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재주 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번에는 혐한 대상으로 법의 들임을 찍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매체로서 조선일보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데일리 신조에서는 지난 8월 29일자에 자동차 칼럼니스트 황욱익이라는 자가 기고한 일본 헤이트로 달아오르는 한국 최대의 자동차 게시판 애국된 애국심이 팽배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자동차 사이트인가 정치 사이트인가 노제펜을 켜닌 일본차 정비 거부 공장 마찬가지로 이용 거부 주유소 개인정보 노출이 횡행한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사이트인가 정치 사이트인가 노제펜을 켜닌을 보면 한국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인 법의 들임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커뮤니티인지 정치 사이트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좌파적이고 친정부적인 콘텐츠로 넘친다.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 후 동영상으로 감사문을 올릴 정도로 현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친정권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실 여기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 취임 후 노제펜, 한일 간 오랜 현안인 위안부에 관한 자료와 활동 데이터도 매우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어 정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트 초창기인 2000년대 초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차 대부분이 법의 들임에서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얼마 전 닛산의 한국에서의 철수도 노제펜의 성과라고 자부하는 유저가 이 사이트에는 많다. 이들은 일본 차와 소유자에 대한 테러 활동을 앞다투어 버렸는데 일본 차를 3시간이나 따라다니다가 사소한 위반이라도 하면 즉각 신고하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게시판에 올려 찬동을 얻는 것이다. 다음에 일본차 정비 거부 공장, 마찬가지로 이용 거부 주유소를 보면 한국에서는 금년에 번호판 체계가 바뀌면서 앞자리수가 기존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바뀌어서 신차는 법의 들임 유저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한 유저는 일본차 정비 거부를 게시판에 발표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댓글은 대도시는 고사하고 지방이나 소도시에서는 일본차의 정비 거부는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다거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저가 일본차의 주유소 이용을 거부한다 라고 쓴 것도 있다. 다른 사례는 일본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실제 일본차 오너 중에는 노제펜 이후 도심에서 운전이 어려워졌다거나 일방 통행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차의 진입을 저지했다는 자랑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런 행위에 한국 신문들이 앞다투어 이런 행위도 불매운동인가? 어디에 정의가 있는가? 잘못된 불매운동이라고 했지만 법의 들임에서는 자랑으로 취급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횡행한다를 보면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법의 드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이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면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보복이 시작된다. 그들은 사회의 징벌자를 자임하지만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애곡된 몰상식 때문에 개인정보는 게시판에 업되어 서로 자랑하다가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같은 한국인이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모여 자신들만의 왜곡된 애국심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읽은 일본 넷 우익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베의 퇴진을 쌍수를 들어 기뻐하며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총리가 되든 일본 국민의 75% 가까이는 한국에 대해 보다 강행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노재팬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삼성과 LG의 제품을 팔거나 K-팝을 팔거나 하는 한국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노재팬을 관철한다면 일본의 제품 판매도 그만둬야 하고 K-팝의 판매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본 여행, 유학, 취직도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일 것이다. 자신의 사정대로 치사 선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면 틀림없이 헤이트로서 대단한 소동이 되겠지요. 아는 사람이 이전에 현대차를 타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주 망가졌다고 합니다. 심하면 고치는 도중에 다른 부분이 망가지는 일도 종종. 결국 일본 차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계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기술자와 제조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의 힘을 집대성시켜 만들어낸 상품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는 팔지 않아도 세계는 넓기 때문에 시장을 넓혀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중국 쪽이 낫다고 하는 이유일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국 남성 그룹 등은 일본에서 데뷔해 일본어로 노래하고 있지요. TV에서도 아무개입니다 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반일은 정의로운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교류와 정치는 별개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도덕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저쪽은 반일 포스터를 만들고 증오를 갖도록 키워지니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문씨 덕분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일본이 밉다면 일본에 오지 말아 주세요. 연애 활동 같은 건 안 되잖아. 일본인을 기쁘게 해주면 친일죄로 잡혀요. 하물며 관광이나 일본으로 수출이라니. 일본에서 수입도 안 되겠지. 일본 싫어서 미운 것이고. 다음 댓글입니다. 불쌍한 나라. 일본 기업이 철수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인 종업원. 생활이 어려워져 실업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 그것을 알고 한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